세계적인 악당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히틀러를 죽이기 위한 기상천외하고 다양한 방법과 사건들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히틀러가 천하의 나쁜 놈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일으키는 등 말한다면 정말 입만 아픕니다. 그럼 여러분은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히틀러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영화에서 본 것처럼 히스테리나 고약한 성질을 부릴 것 같나요? 히틀러를 개인적으로 만난다고 가정하면 소심하지만 친절한 아저씨라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히틀러의 여비서이자 타자수 트라우들 융에는 개인적으로 주변인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이상의 충동에 사로잡혀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죠. 그럼 지금부터 그의 측근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히틀러의 MBTI는 가장 어두운 인프제로, 친구처럼 지낸 군수부 장관이자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는 아무 말 없이 둘이 몇 시간씩 산책하기를 즐겼으며 친한 사람 몇 명과 함께하거나 혼자 식사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드물었다고 히틀러를 평가했는데요. 영화를 너무 좋아해 검열로 자르거나 수입 금지된 할리우드 영화도 특별히 들여와 밤새도록 감상했으며 특히 월트 디즈니의 열광적인 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슈페어조차 친구인 히틀러가 질려버렸는데요. 히틀러의 벙커에 있을 때 환기장치에 독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히틀러를 암살할까 생각했지만 환기장치가 손에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옮겨지고 경비가 산엄해져 암살을 포기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트라우들 융의 거대한 이상의 충동에 사로잡혀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증언에서 알 수 있듯 히틀러는 정상의 범주에 있지 않았고 측근조차 믿지 못하는 인간 불신에 사로잡혀 나치 독일을 멸망으로 이끈 건 사실이죠. 그의 주치의인 테오도어 모렐은 히틀러에게 무려 34가지나 되는 화학물질을 주사나 알약 등의 방법으로 투여했는데요. 그 중에는 메스암페타민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도 있어 모렐이 사실 연합국이나 소련이 보낸 스파이 겸 킬러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었지만 연합국과 소련 모두 공식적으로 자신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무슨 저런 돌팔이가 있나 싶지만 당시에는 퍼비틴이란 마약이 시중에 판매되어 독일 사회 전반으로 흘러들었던 만큼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먹으면 힘이 솟는 자양강장제 정도로 여겼죠. 의도가 어쨌든지 간에 모렐이 히틀러에게 화학물질을 미친듯이 투여한 건 사실이고 34가지의 화학물질에 찌들어도 살아남은 히틀러가 대단한 건지 34가지의 화학물질을 섞어도 히틀러를 죽이지 않는 모렐이 대단한 건지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모렐이 히틀러를 죽일 의도는 없다고 해도 히틀러가 최후에 자살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쩌면 성공적인 암살 시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방식부터 시작해 다양했던 히틀러 암살 시도는 크고 작은 걸 합쳐서 총 42번이나 있었는데요. 악덕상사였으면 모를까 또 그건 아니라서 측근을 이용한 암살은 어려웠고 히틀러 본인도 인간 불신에 사로잡혔으니 암살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쳐들어와 국토를 철과 피로 물들인 소련도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요.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연 러시아의 퇴역한 고위장성은 1943년 히틀러를 지하 벙커에서 암살할 구체적 계획이 이미 짜였지만 스탈린은 히틀러 사후에도 나치 참모들이 연합국과 별도의 평화조약을 맺을까봐 갑자기 계획을 취소시켰다라며 1944년도에도 소련 암살팀이 히틀러 수행단에 침투해 상당한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하면서 두 번째 암살 계획이 준비되었으나 스탈린이 다시 취소시켰다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스탈린이 결단력만 발휘했어도 역사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네요. 1941년부터 검은 오케스트라라고 알려진 반나치 집단이 히틀러 암살을 계획하는데요. 스파크 작전이라 명명된 계획은 살아있는 우상인 히틀러가 살아있는 한 나치 정권을 전복시키는 건 불가능하므로 히틀러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독일을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불꽃이라는 의미의 스파크 작전은 스탈린그라드와 북아프리카에서 패배하고 본토에 폭격까지 당하는 나치 정권의 무능함 때문에 많은 독일인의 충성심이 약해진 게 원인이었는데요. 히틀러가 1943년 2월 19일부터 1943년 3월 13일까지 우크라이나의 야전본부에서 머물다 떠나자 암살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영국의 비밀 조직으로부터 받은 시한폭탄을 히틀러가 탄 항공기에 밀반입하는 방법을 썼는데요. 약 30분 후에 폭발할 시한폭탄에 맞춰 쿠데타를 일으켜 베를린, 비엔나, 뮌헨 등의 중심지를 장악할 계획이었지만 운명의 여신은 히틀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국산 시한폭탄은 신뢰성만큼은 검증되었지만 하필이면 화물칸 온도가 너무 낮아 오작동하고 만 거였죠. 시한폭탄을 회수한
이들은 다음 기회를 노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시한폭탄을 제공한 영국의 비밀 조직도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요. 대체 히틀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이려 했던 걸까요? 영국의 비밀 조직은 과거 폭탄으로 열차를 탈선시키는 작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경험을 살려 히틀러도 그렇게 보내버릴까 했지만 히틀러의 일정이 워낙 불규칙한 탓에 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역사적으로 여러 유명 인사를 암살한 작전이었습니다. 폭슬리 작전이라 명명된 히틀러 암살 작전은 1944년 여름에 히틀러의 경호원이 노르망디에서 포로로 잡히면서 시작되었죠. 히틀러의 경호원을 통해 히틀러가 별장에서 경호원조차 없이 혼자 산책하는 시간대를 알아낸 영국의 비밀 조직은 작전을 준비합니다. 독일어를 구사하는 폴란드인과 영국인 저격수를 항공기로 오스트리아에 침투시키면 독일군으로 위장한 반나치 성향의 내부자가 히틀러를 저격하기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거였죠. 작전을 위해 저격수가 모집되어 브리핑까지 진행했지만 영국의 비밀 조직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미뤄지다가 윈스턴 처칠의 의지로 작전을 개시하는 듯 했지만 운명의 여신은 또 히틀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질질 끈 시간 덕분에 히틀러는 1944년 7월 14일을 마지막으로 별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폭슬리 작전은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영국의 비밀 조직이 실패하자 스파크 작전에 쓰였던 시한폭탄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바로 히틀러 암살 시도 중 가장 유명한 발키리 작전이었습니다. 발키리 작전 자체는 암살 계획이 아닌 대규모 폭동으로 질서가 무너지는 걸 대비한 예비군의 작전 계획이었지만 앞서 등장한 검은 오케스트라는 발키리 작전을 쿠데타 계획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스파크 작전의 실패를 통해 대충 하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뼈저리는 교훈을 몸소 배운 검은 오케스트라는 정신을 제대로 차렸습니다. 쿠데타에 예비군을 동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여겼고 예비군을 속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발키리 작전을 바꾸어 버린 거였죠. 발키리 계획도 원하는 대로 변경했으니 남은 건 히틀러를 죽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의 동부전선본부 늑대소굴 12시 30분부터 화장실에서 준비한 가방폭탄은 히틀러 근처의 테이블 아래에 놓였고 12시 42분에 가방폭탄이 터져 회의실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히틀러가 정말로 죽었을 거라 여긴 검은 오케스트라는 발키리 작전으로 예비군을 동원해 베를린을 포함한 여러 도시를 장악했지만 운명의 여신은 또다시 히틀러의 손을 들어주었죠. 웬 가방이 이리저리 걸리적거리길래 짜증이 나서 가방폭탄을 테이블 다리 옆으로 옮겨두었던 덕에 히틀러가 살아남은 것이었죠. 히틀러는 바지가 너덜너덜해지고 고막을 다쳤지만 살아남아서 전화를 걸 정도로 회복되자 19시에 전화를 걸어 쿠데타를 진압을 명령하고 검은 오케스트라를 잡아들이는 족족 사형에 처합니다. 검은 오케스트라라는 이름도 이 과정에서 나왔으며 비밀경찰은 이번 기회에 배신자를 뿌리부터 뽑아버리기 위해 7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을 체포했고 그중 4,90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을 놓아버렸고 사막의 여우로 유명한 에르빈 롬멜 장군도 법정에 세우게 됐죠. 잠깐 정신을 차린 히틀러는 롬멜을 죽이게 되면 병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롬멜에게 명예롭게 자살할 기회를 주었고 기회를 받아들인 롬멜은 아내와 아들에게 이에 관해 설명하고 외진 곳에서 청산가리 캡슐을 삼킵니다. 롬멜을 포함해 4,9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골로 보내버렸으니 나치 독일의 붕괴는 더 빨라졌고 연합군과 소련군이 베를린까지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같은 독재자였던 무솔리니까지 죽임을 당하자 패망을 직감한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아내 에바 브라운과 결혼하고 작은 피로연을 즐긴 뒤 권총으로 목숨을 끊습니다. 거의 성공할 뻔한 발키리 작전에 참여한 유일한 생존자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는 발키리 작전 이전에도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발키리 작전의 실패로 아버지가 처형당한 폰 클라이스트는 자신도 체포되어 장시간 비밀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석방되어 다시 군으로 돌아갔죠. 이후 오늘날까지 열리는 뮌헨 안보회담을 설립한 폰 클라이스트는 미국 국방부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상인 국방공로훈장을 수상했고 이외에도 프랑스의 레지옹 도네로와 독일의 연방무공 훈장을 수상합니다. 2013년 3월 8일에 9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폰 클라이스트는 대중교육과 군사연구를 통해 후대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유산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최악의 독재자지만 내 사람에게는 친절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